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도 지나갔고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세월을 거스를 수 없었고 모두가 늙습니다. 어차피 젊은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60세가 넘었을 때 후회를 했습니다. 경제적 준비가 부족했고 건강을 지키지 못했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남은 삶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38년부터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젊은 시절의 선택이었습니다. 노인 10명 중 7명은 조금만 더 건강을 챙겼다면, 조금만 더 인간관계를 관리했다면, 조금만 더 경제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이라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후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조차 미루며 불평만 한다면 더 큰 후회만 남게 된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간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60세에서 75세 사이에 있다면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김상경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들어 가슴 한편이 묵직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김상경 씨는 젊었을 때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야식이 당연한 식습관이었고 바쁜 업무를 핑계로 정기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많았지만 매번 다음 달부터 퇴직하고 나서라고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체중은 점점 늘어 무릎 관절까지 좋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술도 자주 마셨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회식이 일상이었고 그렇게 배운 습관은 퇴근 후 혼술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는 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습관처럼 마시는 술을 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관계도 문제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주로 직장 동료들과만 어울렸고 퇴직이 다가오자 관계가 하나둘씩 끊어졌습니다. 언제나 함께할 것 같던 동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고 가족과도 그다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찾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지금 와서 관계를 회복하기엔 너무 늦은 것만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했습니다. 공무원은 연금이 나온다는 이유로 별다른 재테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까지 포함해 저축한 돈은 8천만 원 정도. 젊었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보니 이 돈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연금이 나오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오면 늘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퇴근 후엔 피곤하다는 이유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가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어나는 건 공허함과 무료함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웃고 떠들었지만 혼자가 되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을 뒤흔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퇴직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돌아온 김상경 씨는 오랜만에 오랜 친구인 박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수 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도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심장병을 방치하다 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김상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다를까?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는가? 내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그날 밤 김상경 씨는 오래된 책장을 뒤지다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의 이었습니다. 예전에 선물 받았지만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이런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김상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문제였구나. 건강을 방치한 것도, 운동을 미룬 것도, 술을 습관처럼 마신 것도, 인간관계를 소홀히 한 것도, 경제적 준비를 게을리한 것도 모두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살 수는 없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 자, 이제부터 쇼펜하우어가 노년에 강조하는 인생의 4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배우자가 있어도 시간이 충분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맙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것들이 노년이 되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건강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쇠퇴하는 것이 인간의 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변화합니다. 아무리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해도 예전처럼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한 번 무리를 하면 며칠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찾아옵니다. 밤을 새우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관절과 뼈에 무리가 가면서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일상적인 활동조차 버거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며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을 더 힘들게 만들고 결국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식을 피하고 가공식품과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 원활하도록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 30분씩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을 때는 몸의 중심을 잡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점차 걸음수를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금씩 몸을 움직일수록 근육이 활성화되고 체력이 회복되며 생활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단순히 걷기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직결됩니다. 근육이 유지되면 낙상의 위험이 줄어들고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에서 15분이라도 간단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노년의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며 피로가 누적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며 몸을 편안하게 만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을 때 건강을 방치한 자는 늙어서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지혜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이며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고독을 물고 뜯고 씹어라. 혼자 있는 걸 잘 버텨내야 한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외부의 인정과 끝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사회적 지위와 재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만족될 수 없으며 설령 일시적인 만족을 얻는다 해도 곧 더 큰 욕망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는 이러한 삶을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할수록 불안과 욕망은 끝없이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60세 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인정보다 내면의 평온을 추구해야 합니다. 쇼펜하워는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적 지위, 명예, 돈과 같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것에 의존한다면 마음은 계속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자신을 주목하지 않으며 사회적 위치가 흔들리면 자신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 말고 내면의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쌓아온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취에 연연하거나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집착하는 순간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으며 그것을 따라가는 한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과 인정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꾸미기 위해 애쓰거나 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내면을 가꾸고 사색과 명상을 통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불안해지고 남들과 비교할수록 초조함이 커지며 젊을 때의 영광에 집착할수록 더 깊은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고독 속에서 완성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자신이 소외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으며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독을 피하려고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독서를 하고 사색을 하고 자연 속을 거닐며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노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인정은 순간적이지만 내면의 평온은 영원하다 라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끊임없이 경쟁하고 비교하는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60세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버리고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정신적 자립과 지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변해갑니다. 젊었을 때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기도 하고, 과거에 집착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은 끝이 없으며 인간은 언제나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정신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풍요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고하고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60세 이후 더 이상 직장이나 사회적 위치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성숙을 이루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퇴직 후 배움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 굳이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젊었을 때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적 성장이 멈춘 순간 삶의 의미도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배움이 없는 삶은 무기력함을 가져오고 생각하는 힘을 잃은 사람은 쉽게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이 빈곤한 사람은 결국 외부의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각이나 사회적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철학을 세우고 배움을 지속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 자신만의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적 성장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학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어떤 사람은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며 인간 본질에 대해 탐구합니다. 배움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상경 씨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클래식 기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악기를 배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우연히 오래된 클래식 기타를 발견했고 어릴 적부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꿈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따라주지 않았고 악보를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루 30분씩 연습하며 조금씩 음악을 이해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끝에서 작은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은 늙어도 젊음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되며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면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60살 이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며 스스로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처럼 지적 성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마지막 넷째, 현재를 살아야 한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한다고. 법정 스님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했으며 법륜 스님 또한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를 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는 것도 미래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것도 모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한 꿈을 떠올리며 자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에게 닥치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떠올리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느라 정작 현재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도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현재를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계속 곱씹는다고 해서 그 실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불안해하며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의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김상경 씨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는 한때 퇴직 후의 불안과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더 건강을 챙겼더라면, 운동을 꾸준히 했더라면, 돈을 더 모아두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의 삶이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고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최근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며 몸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운동을 하면서 그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정신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라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현재를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단지 환상에 불과하며 오직 현재만이 실제한다고. 법정 스님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진다고 했으며 법륜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인들은 현재를 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후회할 이유도 미래를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그것이 곧 가장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